예,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19년 12월 21일 토요일입니다. 자, 뉴욕의 김영광 실장 불러보겠습니다. 김 시장.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조금 전에는 우리가 김정은의 크리스마스의 선물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만은 이번에는 또 국내 정치로 잠깐 돌아오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영광 시장, 우리가 지난 한 달쯤 됐나요? 그 당시 서울대학교 스누 라이프라고 있죠. 서울대학교 네. 학생들 및 그다음에 이제 교직원, 그다음에 졸업생들 인증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뭐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 스누 라이프에서 한 달에 걸쳐서 역대 최고의 대통령 했더니 이명박 대통령이 1등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갖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왜?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 당시 경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또 아무래도 학생들은 박정희 대통령을 기억하기엔 좀 아직 어리죠. 너무 세월이 많이 지났고 기억을 못하죠, 뭐.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기억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젊은 학생들에게 느끼는 경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보다는 이명박 대통령이 더 몸에 와닿던 것 같았습니다. 네. 근데 어제부터 또 재밌는 것들 그 스누라이프에서 시작하고 있어요. 뭐냐니까 12월 19일부터입니다. 12월 19일. 그러니까 목요일부터 시작하는 게 한 달 동안 이제 투표를 하게 되는데 문민정부 이후의 최악의 대통령 누구예요? 문민 대통령 그러면 저 노태우 대통령 이후 노태우 대통령 반군 반민이라. 그러면 김영삼 대통령 이후 예, 그렇죠. 누가 최악이냐? 네, 지난번에 이제 더 베스트를 꼽아달라 그랬을 때 네. 제일 안 나왔던 사람이 노무현, 문재인이었는데 뭐 두 사람 중에 하나겠죠. 누가 나왔습니까? 압도적 1위가 문재인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이제 한 달 동안 진행될 텐데 이 추세는 지난번에도 보니까 크게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하루 만에 어제 677명이 투표를 했는데 677명 투표자 중에서 무려 592명이 87%입니다. 문재인이 최악의 대통령이다. 야, 진짜 너무하다. 뭘 너무해요. 정확한 거죠. 지금 그 670명이면은 네. 그 서울대 뭐 전체 대학원 네. 뭐 거기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한 10,000명, 15,000명 사이로 본다면은 정확한 여론조사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뭐 운동권이 사라지고 총학생회가 뭐 의미가 없어진 지 오랜데 네네. 거기에 어떤 그룹이 들어와서 네. 뭐 우파적인, 네. 좌파적인 학생 그룹이 와서 그 600명을 동원해서 한다라는 건 뭐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렇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 실망감이라는 게 네. 20대 네. 그리고 조금 더 뭐 대학원 생각하자면 30대 초반의 네. 그 절망감이 네.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보면 그래요. 지금 김영광 실장은 못 보셨겠다. 어제 그러니까 12월 20일 금요일 날 한국갤럽 이제 매주 보면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제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주 만에 5%포인트가 급락했어요. 또 네. 민주당의 지지율이 똑같이 한 주 만에 5%포인트가 추락했어요. 하기야 보면 네. 지금 보면 많은 사람들 몇 가지 요인으로 보는 것이 첫째, 가장 큰 것은 지난 12월 16일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네. 그 당시 이제 부동산 대책 18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보면 자, 우리는 다 그동안 강남에 집 샀으니까 너희 앞으로 30대 집 살 생각하지 마. 이거였죠. 그렇죠. 네. 그렇죠. 또 홍남기 씨도 네네. 경제부총리 네네. 정말 그 이 정도 그 뻔뻔한 게 조국을 닮아가는지 아니, 지금 강남 아파트 값이 뭐 문제라고 그렇게 18번이나 네. 그 서울 부동산 값 올라갔다 그러는데 네. 아니 자기가 지금 세종시에 한 채가 있고 네. 그 부장권이랍니다. 네네. 뭐 서울 강남에 집이 있으면 강남 집을 팔겠다고 내놔야지 네. 국민들에 대한 예의지. 세종시 지금 그 집값 떨어져 가고 있는 세종시를 내놓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 청와대 노영민 실장도 네. 양식 있는 사람이라면 네. 강남 아파트 내놔라고 그래야지 무슨 뭐 한 채로 줄이라는 게 말이 돼. 말이 안 그러니까 되죠. 젊은 층에서는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 문재인 대통령께서 보좌진들 재산을 이제
10억 하던 걸 20억씩 뭐 배로 맛 뻥튀기 해주시고 네. 이제 그걸 더 단단하게 다지기 위해서 네. 알토란 한 채만 남기고 나머지 팔라고 또 지시까지 하는 깨알 리더십을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정확한 게 오늘 아침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지금 강남에서 이제 보면 이번에 15억 이상은 대출을 갖다가 이제 전혀 안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15억 이상 집 산 사람 중에 95%가 현금으로 산답니다. 야, 이게 지금 우리 교민들 만나보면은 예. 저 낮에도 뭐 가서 얘기하고 하는데 다들 네. 저 대한민국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그 뭐 부동산도 알겠다. 부동산이 그 중요한 문제인 걸 알고. 예. 그리고 또 뭐 저 부동산 가진 사람 재산이 뭐 2년 사이에 네. 저 문재인 대통령 참모도 포함해서 2년 사이에 10억씩 올랐다는 것에 대해서 배 아픈 사람이 네. 어마어마하다는 건 알겠지만은 네네.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국 실업률이 지금 3% 초반대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흑인들 다 포함해서. 그 3% 초반이면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깝네요. 거의 뭐 완전 고용 상태이고 네. 그래서 지금 탄핵당해도 트럼프가 네. 뭐 재선되는데 문제 없다고 하고 하는데 네. 이 경제 전반에 대한 어떤 관리나 이런 거 없이 네. 오로지 부동산 때려잡는 게 우리 한국 경제에 지금 강남 부동산 때려잡는 게 가장 큰 일이냐. 강남 부동산 가진 사람이 전 국민의 1%도 안 될 테니까. 네. 1대 99의 네. 증오, 전쟁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더라고요. 교민들이 그렇게 분석합니까? 아니, 그럼요. 그리고. 이거 정확하시네, 교민들이. 교민들이 지금 다 유튜브 보고 있고, 지금 저 인터넷 다 보는데, 실시간으로 다, 식당 가면 YTN 다 나옵니다. 한국 교민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잠깐만요. 그 YTN 나오는데 이왕이면은 앞으로 그 교민분들한테 얘기해서 황태순 TV를 갖다가 실시간으로 좀 틀라고 그러세요. 황태순 TV는 다 보신다 그러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예. 고생한다 그러는데. 네. 그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네. 그 청년들의 일자리 부족 아니냐. 그렇죠. 너무 정확해요. 아니, 맞습니다. 자기들 저하고 동년배들 한 서너 살 많은 분들 제가 친구분들로 만나니까 하는 얘기. 아니, 조카들이 서울대 연고대 옛날 같으면 그 경제학과 경영학과 나와서 취업이 안 돼가지고 전전긍긍하고 동생이 지금 꿀탕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 네네. 그리고 우리 김영광 실장 세대들은 나오면 졸업하자마자 다 두세 군데 합격증을 받아가지고 골라서 가고 그랬는데. 그렇죠. 지금 그 아들 세대들한테 이렇게 일자리도 쪼그라들어가는 수축 경제를 만들어 놓고 물러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고 다 모이면 그거예요.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망치려고 작정한 거냐, 아니면 강남 사람들한테 대한 증오심을 폭발시켜가지고 집권 좀 더 해보겠다는 거냐, 그렇게 분석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보면은 이번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한국 갤럽 기준으로 한 주 만에 5%포인트 빠지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5%포인트 빠져 37%가 된 이유는, 첫째는 아까 지금 이야기 나눴던 경제 문제, 부동산 대책. 두 번째는 아무래도 가장 큰 게 울산 부정선거인 것 같아요. 야, 이건 정말 탄핵 100번 당해도 어마어마한 사안인 거죠. 부정선거를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직접 관여해서 자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재밌는 게 뭐냐니까 이제는 보니까 이런 거 있죠. 아무리 보면 그동안 끈끈하기 짝이 없이 그야말로 우리는 형제 아이가, 우린 친구 아이가, 그렇게 단단히 뭉쳤던 이들 내부의 균열의 조짐이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지금 보면 김기현 시장을 문제를 처음에 공개화시켰던 사람은 임동호 씨예요. 최고위원. 근데 그 임동호가 이제 검찰에 한 번, 두 번 불려가면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상당히 보면 임종석이나 한병도나 조국이나 불리한 진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 보면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 거기에 보면 죽어도 배신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심지어는 지금 세간에 나오는 이야기는 조국이 막상 자기 개인의 비리, 즉 정경심과 자기 개인의 비리에 대해서는 이른바 묵비권으로 일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 부정선거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선을 긋고 있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자기는 역적될 판이거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오사카 총영사는 제 대학 동창이 하고 있는데 오태규. 그게 무슨 어디 꼴뚜기인가
전부 오사카 총영사 주겠다고 그러니까 그거 참 형편없는 자리인 것 같네. 아니죠. 그게 바로 저 꿀단지 자리입니다. 왜냐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일본에 보면 물론 도쿄에 대사관이 있습니다만은 마치 우리 미국 같은 경우 뭐 뉴욕도 워싱턴에 미 대사관이 있습니다만은 LA 총영사가 막강하잖아요. 총영사가 그 LA 총영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일본의 오사카 총영사고 특히 거기 오사카에 가장 많은 우리 제1교포가 삽니다. 또 간사이 관서에 그렇죠. 그러니까 도쿄보다 아마 오사카를 중심으로 더 많은 한인 타운이 형성되어 있고 흔한 얘기로 여러 가지 뭐 돈도 흔한 얘기로 챙길 수 있고 투자에 그런 꿀단지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오사카 총영사를 제일 먼저 요구했던 사람이 누군지 기억나시죠? 드루킹. 그렇습니다. 근데 드루킹한테 왜 못 줬을까요? 얘 주려고 했나? 임동호 주고 오태규 주려고 그랬던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지금 오태규 총영사 한겨레 신문 기자 출신입니다만은 오태규 좀 총영사도 우리 김영은 실장하고는 대학 동기 동창이죠. 예, 아마 좀 찝찝할 겁니다. 자, 이 두 번째, 즉 이 울산 부정선거, 이 울산 고래고기 게이트 이것이 결국은 보면 앞서 우리 김영하 실장 말씀하신 대로 현 문재인 정부를 갖다가 100번을 탄핵해도 모자랄 정도의 그런 3.15 부정선거보다 큰 형태로 좀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뭐 고래고기 게이트가 아니고 울산 부정선거죠. 그렇죠. 3.15 부정선거, 울산 네네. 부정선거. 네네. 그 정도의 지금 뭐 끔찍한 짓을 지금 벌여놓고 네. 진짜 참 황당한 게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어제는 또 이낙연 씨가 또 그 용비어천가를 또 한 사람 알아가지고 참 품격 있고 어떤 분이고 선한 리더십의 전형이고 국수고 이 사람이 이렇게 무자비한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 반성도 없고 입장 표명도 없고 그냥 밟아 뭉개고 가겠다 이런 지금 또 자세를 보이는 거 아닙니까? 특검 하겠다 그러더니 특검도 안 하고. 어제 한번 저 혼자 다뤄드렸습니다. 특검 이런 거예요. 잘 우리가 이제 보면 한 넉 달 전으로 한번 시계를 돌려보시자고요. 처음에 올 8월 달에 처음에 8월 7일인가 그때 조국 교수를 갖다가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을 때 처음 한 닷새 정도는 조국의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곧 이어서 보면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8월 16일부터 문제가 터지고 딸의 문제 등등 터졌을 때 그때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성남 민심의 부분을 갖다 받아들여서 조국 장관 지명을 철회했더라면은 우리 누굽니까? 김광우 선생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랬다면은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80%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끝까지 벅벅 우기고 그다음에 문제를 갖다가 덮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뒤집어 씌우고 하니까 국민들이 완전히 폭발해서 10월 3일 날 광화문에 몰려 나왔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조국 임명 바로 전날 이낙연 총리와 두 명이 정권 핵심이 가서 조국은 도저히 갈 수가 없겠다. 이거 밀고 가서 하더라도 이거 국회에서도 청문회에서도 어렵다고 얘기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귀에 하늘의 계시가 들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요? 울산에 맛 좋은 고래고기. 그래서 지금 울산 부정선거 게이트도 마찬가지예요. 울산 부정선거 게이트도 이 사람들이 보면은 뭔가 문제되는 걸 정리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걸려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인 뒤집어 씌우기 심지어는 특검까지 하겠다는 참 웃기지도 않는 일들을 벌이니까 국민들이 점점 더 화를 더 내고 5%포인트 폭락하고 했고 연말 돼서 만약에 아까 앞서 우리가 이제 앞편에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 문제 지난 2년 동안 그야말로 평화 쇼를 벌였는데 김정은이 오면 모든 것이 다 풀릴 듯이 24, 25일에 북한의 전원회의 이후에 뭔가 액션을 취한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연말에 지지율이 더욱더 폭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이제 지지율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탄핵 요건이 이미 차고 넘치니까 그 지지율로 버티는 거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본인도 이제 뭐 그런 노력도 이제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네네. 더더욱 큰 문제는 청년들의 그 일자리 문제. 지금 문민정부 이후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꼽히는 네. 저는 가장 큰 원인을 하나 굳이 꽂자면은 네. 원전 산업을 파괴한 겁니다. 지금 뭐 원자력계 원료들이 네. 어제 뭐 저 원전 산업 파괴 중단하라 이렇게 그랬는데 네. 아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산업을 일으켜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마련해도 부족할 판에 네. 60년 이승만 대통령 이후 우리가 모든 대통령들이 국력을 기울여서 네. 키워 세계 최고 경쟁력의 원전 산업을 폐기하고 네. 거기 일자리를 다 때려 부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는 게 문민정부 이후 최악의 대통령 90% 이르는 제일 큰 이유 아니겠습니까? 뭐 그거죠. 이제 그건데 이제 이런 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잠깐만 이제 뭐 벌써 시간이 15분이 됐네. 근데 그 말씀드리면 이제 이 정부가 내년 초에 신한울 3, 4호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지시켰는 3, 4호기를 갖다가 재가동할지를 갖고 다시 예전에 초기에 했던 공론화 위원회를 만든답니다. 그 왠지 아세요? 비겁한 사람들이죠. 그게 왜냐니까 이게 핵심적인 거는 우리가 유엔 기후 협약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미세먼지. 네. 원전을 갖다 살리지 않고는 유엔 국제 기구가 요구하는 그 수치를 맞출 수가 없대요. 원전 폐기하는 공론화위원회 가동했을 때 그거 몰랐습니까? 다 지적했던 일들인데. 아, 그땐 몰랐겠죠. 그래서 네. 참 우리나라 옛말에 있죠. 바보는 마저 봐야 정신을 차리고 우리 저 조경태 의원들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죽어봐야 저승맛을 한다고 막상 원전 중지시켜놓고 나니까 이제 미세먼지가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협약 맺었던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맞출 수가 없으니까 다시 슬그머니 또 공론화위원회라는 것도 만들어서 재개를 갖다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서 그 열심히 따먹던 태양광 산업 프로젝트는 이제 다 뭐 예산 소진 다 된 건가요? 아, 그렇죠. 흔한 얘기로 이제 먹을 거 다 먹었으니까 이제는 먹튀할 일만 남았죠. 먹튀할 일 남았으니까 태양광 갖고 돈 벌었던 사람들은 다 이제 한 보따리씩 챙겨서 좋은 데로 뭐 바베이도스 같은 데로 튀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보면 전기값은 오를 대로 올려놓고 다시 이제 신한울 3, 4호기 다시 재건설한다는 식으로 바람을 잡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김영하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